자, 이번 시간은 백핸드 스프링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핸드 스프링 우선 보겠습니다. 뒤로 돌아주세요. 자, 백핸드 스프링 한번 해주세요. 시작. 자, 다음 이쪽 보고 서주세요. 한 걸음 뒤로 오세요. 자,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이쪽으로 오시고요. 자, 이렇게 제자리에서 백핸드 하는 동작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배웠던 측전 중에 두 발로 착지하는 측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쪽으로 가세요. 그거랑 섞으면 이제 측전 백핸드라는 라운드 오프 백핸드 스프링이라는 기술. 자, 시작. 자,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앞으로 몸을 날리는 체조 동작을 했었고, 이번엔 처음으로 뒤로 몸을 날리는 기술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하는 기술들은 겁이 덜 나요. 이렇게 내가 보면서 들어가니까 겁이 덜 나는데, 이렇게 처음에 뒤로 이렇게 가서 어떻게 손을 짚지라는 생각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백핸드 스프링은 반드시 이제 혼자서 연습해서는 안 되고 숙달된 보조자, 선생님이겠죠. 이제 그 보조자가 반드시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바닥에 있는 도구들, 저런 도구들 같이 이런 기계체조 도구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안전하게 연습할 수가 있고, 이런 장비가 갖춰져 있으면, 그게 아니라 이제 옛날에 뭐 그냥 잔디밭에서 돌고 하던 사람들은 다들 얼굴도 한 번씩 갈려보고 목도 한 번씩 꺾여보고 이렇게 하면서 터득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좀 안전하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허리의 유연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쪽을 보고 누워주세요. 그냥 누워주세요. 자, 브릿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에도 봤던 것 같은데 허리 더 꺾어주세요. 팔꿈치 피고 무릎 피고 허리를 꺾어주는 이런 브릿지의 형태로 연습 유연성 운동을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자, 내려오세요. 일어서고 선 상태에서 브릿지 갈 수 있나요? 자, 한번 다시 이쪽 보고 서주세요. 지금 했던 것을 땅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연습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그냥 내려가는 연습. 요건 이제 대단히 힘든데, 이제 요렇게 접근하면은 처음에 이제 내가 뒤집다가 갑자기 우선 동작을 보겠습니다. 한번 뒤집어 주세요. 자, 오케이, 올라오세요. 뭐 넘어가셔도 되고. 자, 다시 이쪽으로 와주시고. 자, 지금처럼 선창 상태로 브릿지를 내려갔잖아요. 내가 누워서 브릿지를 안만 잘한다 하더라도 요거 처음에 하려고 그러면 되게 겁납니다. 왜냐하면 내 손가락이 막 땅에 찍어서 부러질 것 같기도 하고 머리 박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때 반드시 보조자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때는 이제 하게 되는 사람 만세를 시켜주시고, 허리에 하나, 등에 하나, 두 개 잡아주시고 천천히 손을 향해서 누워주면 됩니다. 누워주세요. 천천히 고개 까면서 고개 까고 손 가고, 자, 이런 식으로 짚히는. 자, 넘어가세요. 이렇게. 자, 다시 앞에 봐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내가 몸을 뒤집어서 땅에 손을 짚는 이 행위 자체가 처음에 대단히 힘이 드는데 겁이 나고, 그런 것들을 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처음에 반드시 쿠션 깔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잡는 사람은 반드시 숙달돼야 돼요. 이게 친구끼리 막 하면은 하고 잡다가 그냥 쿵, 특히 딱딱한 바닥에 쿵 갖고 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거 반드시 조심해 주셔야 되고, 숙달된 사람과 안전한 장비 위에서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초적인 허리 훈련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자, 이쪽으로 가세요. 저를 보고 써주세요. 자, 집에 이런 게 있을 리가 없겠죠? 있을 리가 없고, 요거는 이제
전문적인 기계 체조를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집에 있을 리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다라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뒤로 뛰어봐야 이렇게 뛰는데 백핸드 스프링은 하나 둘 하고 내 몸을 뒤로 이렇게 두 발로 점프를 뛰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절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오로지 백핸드 스프링을 할 때 제가 30살 넘어서 백핸드 스프링 연습을 좀 제대로 했던 넘어서인가 아마 그쯤에 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 없었어요. 저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프 뛸 일이 그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처음에 할 때는 당연히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뒤로 점프 뛰는 것을 이런 푹신한 데서 해주는 겁니다. 연습을 안전하게 하려고. 차려 상태에서 손 앞으로 나란히가 하나입니다. 하나. 그 다음에 무릎을 구부리고 손을 뒤로 빼는 게 둘. 다시 한번. 하나, 둘이죠. 여기서 손이 앞으로 오면서 손이 내 눈앞을 지나갈 때부터 내 눈이 손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뒤로 점프를 딱 뜨는데 자 이렇게 뜨면 이렇게 뜨겠죠. 점프가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발입니다. 점프를 이렇게 뜬다기보다는 떠서 내 몸을 수평을 만들어서 뚝 떨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여기 이런 데서 눕는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조금만 나와주시고요. 자, 발 차렷 해주시고 하나 둘 셋 해서 눕는 연습만 하겠습니다. 시작. 가볍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보세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를 보고 누워주세요. 누우세요 그냥. 자, 만세 해주세요. 방금 보셨다시피 팔꿈치 펴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해서 여기 눕는데 이때 배에 힘을 줘야 돼요. 배에 힘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조자가 있을 때 다리만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배에 힘을 딱 주고 있으면 엉덩이까지 올라옵니다. 보세요. 시작. 잘 안 되네. 엉덩이 들어주세요. 이렇게. 보셨죠? 다시 한번. 자, 힘 빼고 다리만 올라옵니다. 코어에, 배에, 복근에 엉덩이 힘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런 동작이 되고 자, 배에 힘 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몸통이 올라오는 이런 동작이 되거든요. 자, 올라오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무근하우스 할 때도 몸에 힘을 주는 것처럼 공중에서 딱 쪼아서 인체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떠서 내 몸이 이렇게 가서 가는데 이게 딱딱하게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퉁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여기서 막 몸이 막 흐느적 하면은 힘이 없어서 손을 짚었을 때 막 이렇게 꼬이면서 뭐 머리가 박기도 하고 해서 여기 힘을 주고 점프 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유연성 했었죠. 유연성 했었고 그 다음 뒤로 점프 뛰는 연습 했었고 요게 되면 그때부터 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숙달된 전문가가 보조를 해주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보조자가 이렇게 잡아 던져줘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백핸드 가겠습니다. 보조를 잘 하기 때문에 그냥 손만 대고 있을 건데 자, 손은 허리와 엉덩이를 넣어줘야 됩니다. 엉덩이가 넘어가지 않으면 백핸드 스프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땅에 박지 않게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해주고 자, 백핸드 가세요. 시작.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조를 받으면서 연습을 하게 되고 자, 다시 오세요. 그리고 반드시 푹신푹신한 곳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배운 이런 동작의 과정을 거쳐서 안전하게 백핸드 스프링을 숙달할 수가 있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의할 점, 백핸드 할 때 주의할 점 내가 뒤로 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 무섭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숙달된 보조자와 안전한 쿠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보조를 받다가 언제 나 혼자 할 수 있느냐 본인한테 느낌이 옵니다. 어느 날 처음에 되게 무섭다가 이거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올 때
지도자가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라는 이야기와 이게 서로 맞아야 됩니다. 이게 합이 맞을 때 그때 혼자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백핸드 스프링을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허리 유연성, 점프 뛰는 연습, 몸에 힘주는 연습, 보조받고 숙달된 사람한테 안전한 곳에서 착지할 수 있게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